오늘은 자동차 업계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무려 37년 전에 있었던 규제, LPG 관련 규제가 드디어 풀린 겁니다. LPG 차를 그래서 사야 되는 건지 아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이분의 리즈 시절에 LPG 중형 택시를 허용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규제, 그렇게 오래 지속된 규제가 왜 하필 오늘 풀린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도만 보고 미세먼지 때문이겠네, 뭐 좋은 일이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애초에 왜 LPG 차량을 규제하게 되었는지 알아봐야죠. 아니, LPG는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 걸까요? LPG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LPG는 이분들이죠. Long Pretty Girl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아닌가?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LPG란 무엇일까요? 리퀴드 프로판 가스 아닙니다. 페트롤리움 가스, 즉 액화석유 가스, 즉 석유에서 나오는 가스를 액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GS칼텍스니 SK에너지니 S-오일이니 현대오일뱅크니 이런 회사들을 가리켜 정유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유사가 뭡니까?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원유를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이걸 우리가 쓸 수 있게 잘 정리하고 나눠서 파는 회사입니다. 정유라는 과정은 주로 석유를 데워서 먼저 나온 것부터 차례대로 통에 담는 겁니다.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른바 분별증류라고 하는 과정이죠. 석유의 온도를 높이면 가장 먼저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은 휘발유가 나오고, 그 다음은 나프타, 요즘은 납사라고 하는 게 나오고, 등유가 나오고, 디젤이 나오고, 벙커CU가 나옵니다. LPG는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 가스를 운송하기 쉽도록 액화시킨 걸 말합니다. 어찌나 운송하기 쉬운지 이것이 바로 대륙의 LPG 가스 도둑이라고 짤방이 퍼졌는데, 그건 아니고, LPG는 낮은 온도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야만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통이 단단한 이유죠. 여튼 그러니까 정유를 하면 저절로 나오는 게 가스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휘발유, 디젤만 계속 쓰면 가스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먼 과거로 돌아가 보죠. 지금부터 58년 전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죠.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를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는 거짓골 못 면한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뭔가를 수입하는 걸 죄악시했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항상 했던 말이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덩어리에서 라는 거였죠. 정유사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유 과정에서 저절로 나오는 가스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967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울산 정유 공장의 LPG 생산량이 연간 1200톤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00톤만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소비되고 나머진 버려졌다고 해요. 안되겠다 해서 추진한 게 LPG 버스 공급이었습니다. 디젤 시내버스를 전부 LPG로 바꾸게 했고요.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불과 한 3년 정도? 초보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LPG가 지나치게 많이 소비되어 버린 겁니다. 1969년엔 일본에서 수백 톤을 수입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어서 박정희 정부는 LPG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또 수출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죠. 뭐 거짓골은 면해야 하니까. 가정용은 공급을 줄였고 차량용 LPG는 아예 중단하게 했습니다. 이후 좀 안정되면서 다시 공급이 시작됐지만 워낙 가격이 올랐으니까 연비 나쁘고 불편한 LPG 차량은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가정마다 다 이런 연료통을 쓰셨죠? 이게 바로 LPG통인데요. 가정용으로도 쓰고 산업용으로도 쓰고 운송용으로도 쓰니까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었죠. 소비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도시가스도 공급됐지만 이 또한 가스가 아니라 LPG를 공급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가정용, 음식점용, 산업용으로 쓰이던 도시가스를 모두 LPG에서 LNG로 단번에 교체해버린 겁니다.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부품을 개조하느라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신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어려서 잘 모르고 우리 삼촌이 그랬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이런 엄청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을 텐데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 정권에서는 한다면 한다 식으로 일순간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전부 LNG로 바꾸고 LPG에 여유가 생기면 당시 88 올림픽을 앞두고 중형 택시 보급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보다 앞서 19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택시 주력은 소형차 폰이었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택시를 다 중형화시키겠다는 생각이었죠. 스텔라 탄생. 현대가 나온 우리 고유 모델의 고급 승용차 스텔라. 현대차는 이런 정부 시책에 맞춰서 당시 스텔라, 일명 Y카를 1983년에 내놓고 중형 택시 시장을 열었습니다. 1983년? 정부가 LPG 중형 택시를 허용한 게 1982년이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중형차를 내놨는지 우연치고는 정말 절묘하네요. 당시 스텔라는 트림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미국 수출용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아멕스, 캐나다 수출용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CXL도 있었고요. 지금 보면 이름이 좀 유치한 스텔라 88이라는 차도 있었습니다. 대우차는 한 발 늦었지만 4년 뒤인 1987년에 부랴부랴 대우 로열을 내놔서 택시 시장을 두 회사가 양분하게 됐습니다. 택시는 이렇게 LPG로 완전히 옮겨갔지만 더 이상 LPG를 정유 부산물만으로는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량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 된 거죠. 세수가 부족해지는 문제도 있어서 소형 승용에는 아직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승용에서 LPG의 문을 연 건 아주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1995년 지금의 정몽구 회장님이 계시던 현대전공에서 산타모가 나왔는데요. 정말 연비가 나빠도 너무 나빴어요. 그 결과 산타모 구매자들 상당수가 차를 LPG로 개조하게 됩니다. 구분도 안 된 화물칸 실내에다가 LPG 가스통을 넣어야 했으니 위험하기도 했고요. 소비자들 불만과 위험하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위험하면 못하게 하면 될 텐데 이거 LPG 생산을 합법화 시켜줘야 되나? 이런 기적의 논리가 펼쳐집니다.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가 불거지자 내수가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 벌어졌죠. 정부는 이때 LPG를 산타모에 넣을 수 있도록 일반용 소형 승합차에도 LPG 장착을 허용해줍니다. 이어 1999년 IMF와 관련해서 현대차에 합병된 기아차는 카렌스 LPG 차량을 내놨고요. 대우차는 레조 LPG 차량을 내놓게 됩니다. 카렌스, 레조, 카스타 같은 LPG 미니밴 3총사는 2000년 초반 LPG 자동차 붐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산타페, 갤로퍼, 스타렉스 같은 디젤 중심이던 SUV 승합차에도 LPG 엔진이 적용되면서 LPG 차는 또 순식간에 등록 200만 대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LPG로 자동차 수요가 몰리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IMF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유류세가 줄어드니까 정부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유류세 부족을 이유로 2000년 7월 에너지 세제 개편을 감행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 세제 개편이지만 쉽게 말해 인기 많은 LPG에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거죠. 세금을 계속 올려서 휘발유를 100으로 했을 때 경유가 75%, LPG가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연비 낮은 LPG를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LPG 운전자들은 차값이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연료비가 올라서 타지도 못하고 아주 괴로웠다고, 그건 전 모르겠는데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사 얘기가 너무 길었죠.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래도 역사를 보면서 뭔가 배우는 점은 있어야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LPG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열량 기준으로 보면 석유에 비해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 프로판은 4% 정도 저렴하지만 부탄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결국에 LPG의 가격이 휘발유보다 낮은 건 오로지 세금이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LPG 승용차 보급을 하면 결국 연간 3,5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거 세수 줄었네, 그거 좋은 일 한 셈 치지 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지 않아 LPG 가격이 오르게 될 거고요. 택시업계에는 또 치열한 반발을 하게 되겠죠. 역사는 또 되풀이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규제 철폐를 의결하면 내년부터는 1.6리터, 내후년부터는 2.0리터까지를 허용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단번에 이달부터 규제를 철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즉각적이어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에서는 뭐 하나 하려면 그렇게들 딴지를 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사천리로 LPG 규제를 모두 단번에 철폐한 걸까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소나타의 출시일이 이번 달 23일인데 불과 열흘 앞두고 LPG 규제가 철폐됐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우연이겠죠? 소나타의 옵션도 놀랍습니다. 기존까지는 LPG가 장애인용, 렌터카용, 택시용 이렇게 나와서
가솔린차보다 꽤 부족하거나 가격도 몇백만 원씩 싼 모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소나타는 LPI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완전 풀옵션의 LPG 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비용을 들여서 도넛 타입 본배를 넣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현대차가 LPG에 이렇게까지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유별나게 신경 쓴 것과 LPG 규제 철폐 시점이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LPG 연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LPG는 정말로 디젤이나 휘발유에 비해서 어떤 면에선 친환경적일 수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출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 시동 걸 때 조금 불편한 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LPG 차량 그리고 충전소의 확대는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고 운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LPG는 쉽게 수소로 개질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소 전기 자동차 확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연료 포트폴리오를 위해선 이런 규제는 철폐되는 게 맞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LPG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지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지난 50년간 정부 시책에 따라 널뛰듯 오르내렸던 것이 바로 LPG 가격이었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김한용이었습니다.